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6장 1절 리만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만 적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미 고등학교 때 구분구조법에 의한 적분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럼 구분구조법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좌측에 y는 f of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폐구간 A에서 B 사이에 f of x를 정적분 하고 싶을 때 그때 폐구간 AB를 n개의 조그만 소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이제 소구간을 경계짓는 좌표를 x1, x2, x3에서 xn까지 나누게 되고요. 그러면 폐구간 AB를 n개의 소구간으로 쪼갠다고 한다면 그 좌측에 있는 구간의 시작점을 x0라고 하고 우측 끝에 있는 B를 xn이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n개로 쪼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각 쪼개게 되는 경계점 i번째 점의 좌표를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i라고 표시를 할 수 있죠. 이게 n분의 b 빼기 i는 여기 x번째 소구간의 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델타 xi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n분의 b 빼기 xi가 소구간의 폭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구분구조법에 의한 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있었죠. 그 i번째 구간의 폭과 그리고 그 구간의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 끝점 xi에 대한 함수값 여기서 보면 여기 함수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사실 i번째 구간 요 직사각형이 면적이 됩니다. 그 면적을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소구간으로 다 합치면 이 부드러운 이 y는 f of x 아래에 곡선 밑에 면적, 부드러운 면적은 아니고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분할된 그 사각형들을 다 면적을 모은 합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개의 분할이 아니라 무한개의 분할로 쪼개어서 그 면적을 다 합하게 되면 이 적분의 값에 이제 근사하게 되고 그 적분의 값은 실제 적분의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할 때는 xi가 위에서 이런 xi 좌표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xi 대신에 이렇게 대신 넣어주고요. 또 델타 x 대신에 소구간의 폭이 n분의 b 빼기 a였으니까 이렇게 대체해주고 실제로 이 급수를 계산하면 적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한 적분의 값은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겠다, 노테이션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었고 그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구분구조법과 지금 배우려고 하는 리만 적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차차 보시게 될 텐데요. 사실은 구분구조법이 리만 적분의 약간 단순화된 버전이라고 할까?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만 적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 6.1 폐구간 AB를 유개인 닫힌 구간이라고 하자. 예, 뭐 유개이고 또 닫힌 구간이죠. 그리고 폐구간 AB의 분할을 여기서 정의할 건데요. 분할을 왼쪽 끝점을 x1이라고 하고 x0라고 하고 오른쪽 끝점 B를 xn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닫힌 구간 AB를 n개의 작은 소구간으로 나누어 볼 겁니다. 이거를 작은 소구간의 폭을 동일하게 나누어도 되고 조금씩 폭이 다르게 나누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폐구간 AB 사이에 n개의 점을 찍어서 그 구간을 구별을 하는 경계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분할이다 라고 합니다. 즉 어떤 구간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나누는 기준점, 경계점들을 이 집합의 유한계의 점으로서 그것을 나누어 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또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폐구간 AB의 두 분할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B가 폐구간 있고 파티션 P 또는 분할 P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X1, X2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Xn-1이고 여기 B가 Xn, A가 X0 이런 식으로 나누면 P가 폐구간 AB의 하나의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Q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할을 이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Q는 이제 M개니까 M개의 구간으로 나눈 분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Q는 P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더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Q라는 집합에는 그 각 구간을 나누는 경계점들이 더 많게 되면 사실 Q는 이 분할을 해서 생기는 소구간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Q를 P의 세분할이라고 합니다. 더 잘게 분할을 나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P라는 그 폐구간 AB 분할을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에 X가 1, 2, 3해서 n 빼기 1까지 있는데 여기에 점 하나를 더 중간에 Y라는 점을 하나 이렇게 더 찍어버리면 그것을 P 합집합 Y 이런 식으로 분할 P에 대해서 한 점만 더 찍더라도 이 Q는 P의 세분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절에서 리만 적분을 다룰 때는 우선 주어지는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를 유계한 함수라고 생각을 우선 하겠습니다. 유계하지 않으면 아까 이제 적분을 할 때 구분구조법에서도 함수값과 그 폭을 곱해야 되는데 그 함수값이 유계하지 않으면 발산해 버리면 그러면 적분값을 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적분하고자 하는 대상인 함수는 유계한 함수로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P가 AB의 하나의 분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n등분한 분할이죠. n이니까. 자, 그럴 때 라지 mi와 스몰ami를 이렇게 정의하겠는데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i번째 소구간입니다. i번째 소구간에 속하는 그런 x에 대한 함수 값 중에 가장 큰 거를 mi라고 하고, 또 i번째 소구간에 속하는 x의 값을 이제 함수값으로 취한 그 함수값 중 가장 작은 거를
스몰 mi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개념상으로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어떤 함수 f of x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a이고 b이고 i 빼기 1이고 i번째 이렇게 하면 여기 소구간 i번째 소구간이죠. 그 중에 여기서는 가장 큰 요 점이 바로 mi가 되고, 가장 작은, 만약에 여기가 가장 작다고 한다면 요 정도가 mi가 되겠습니다. 즉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라지 mi, 스몰 mi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왜 맥시멈, 미니멈으로 쓰지 않고 수프리멈, 인피멈으로 썼냐? 이게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대상함수가 반드시 연속함수라면 이 소구간, 폐구간이죠. 폐구간에서 최대값이 존재하겠지만 이 f가 연속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꼭 반드시 그 맥시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프리멈, 대신 수프리멈을 잡아서 mi라고 했고, 또 마찬가지로 폐구간에서 함수가 연속함수이면은 미니멈,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은 연속하지 않은 함수도 적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피멈은 존재해서 그 인피멈을 잡아서 mi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저희가 유계함수라고 했고, 유계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서 그 완비성 공리에 따라서 상한과 하한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 구간에서도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지만 그 n개로 나눈 작은 소구간, 각각의 소구간, 작은 소구간에 대해서도 거기에서도 각각의 그 상한과 하한, 함수값의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위에서 봤던 구분구적법에서와 같이 이렇게 A, B의 구간을 n개의 분할로 이렇게 나누어 볼 거고요. 나눈 다음에 각 소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기준으로 만든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이렇게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정의 6점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간 AB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아래 그림과 같이 폐구간 AB에 대해서 n개의 소구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즉 n개의 소구간 나눴고요. 그때 i번째 소구간의 길이를 델타 i라고 하겠습니다. 폭이죠. 소구간의 폭입니다. 그때 이렇게 n개로 나눈 n개 소구간으로 나눈 분할 P에 대응하는 그 함수, 주어진 함수, 여기 주어진 함수의 상합을 UFP라고 할 거고, 하합을 LFP라고 하는데, 이 상합과 하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분구적법에서처럼 지금 첫 번째 소구간에 대해서 가장 큰 함수값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들고, 또 두 번째 소구간에 대해서 소구간의 폭과 가장 큰 함수값에 대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러한 가장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모은, 그리고 반면 폐구간 AB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n개의 소구간으로 이 분할을 나눴고요. 첫 번째 소구간에 대해서 소구간의 폭과 그리고
이 높이를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넓이를 구하고, 또 두 번째 소구간에서도 이 소구간의 폭과 이 소구간에서의 가장 작은 함수값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거의 넓이, 이런 식으로 작은 직사각형들을 쭉 모은 값이 바로 하합입니다. 자, 이 식에서도 보실 수 있겠죠. mi가 위에서 각 i번째 소구간에서 함수값 중 가장 큰 값, 함수값 중 최대값이라고 개념상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mi는 마찬가지로 i번째 소구간에서 함수값 중 가장 작은 최소값, 즉 최소값과 그 폭을 곱했으니 여기는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 여기는 큰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모으겠다.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들을 다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 상합과 하합을 정의를 하시는데요. 이 상합의 그 값은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 또 분할을 얼만큼 많이 잘게 쪼개는지, 어떤 폭으로 쪼개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U를 F와 P에 의존하는 함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제 하합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함수와 주어진 분할에 따라서 의존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LFP라고 표시를 했습니다.